네, 안녕하세요. 나학격 조경기능사의 조은정입니다. 네, 앞에서 소나무과 소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주목과 소종부터 같이 살펴보시게 되겠습니다. 주목과 소종에는 크게 두 종밖에 없는데요. 주목 그리고 비자나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주목,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중요한 소종이고요. 붉을 주자입니다. 줄기의 속이 붉다고 해가지고 주목이라고 하고요. 열매도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어린 열매의 초록색이다가 요 부분이 이제 빨갛게 익어서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생장이 느리고 장수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면서 아주 오래 사는, 심지어 10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토피어리용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토피어리 다듬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조경용수로 이용이 많다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이는 맹활력이 좋기 때문이죠. 맹활력 그리고 이식성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매음성 음지에도 잘 자라고요. 예, 이런 특징이 있어서 조경용수로 많이 이용이 된다. 그림으로 붉은 열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록 침엽 교목에 속하고 그리고 이 씨가 이 열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열매를 이제 새들이 주로 많이 먹게 되고요. 사람이 먹게 되면은 좀 독성이 있어서 좋지는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연관 소종으로 눈주목이 있는데요. 앞에서 눈잣나무처럼 누운이란 뜻으로 옆으로 기어서 자라는 관목성의 나무이다. 주목이랑 생김새, 열매, 꽃 아주 유사한데 똑같은데 관목성으로 자라는 것 눈주목입니다. 다음 비자나무 보시겠습니다. 비자나무는 이 이름이 비자나무라는 뜻인데요. 이 한자어 안일비, 슬플 비자가 있죠. 이 잎의 모양이 이 한자어 안일비, 슬플 비와 같은 그런 모양이라고 해서 비자나무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주목과는 다르게 남부 해안가에 자생하는 그런 소종입니다. 해안가에 자생하기 때문에 내조력, 염분, 바닷바람 이런 것에 강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잎의 생김새가 두 줄로 마주나는 안일비자 이런 잎의 생김새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목과 같은 과이지만 이건 맹활력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내한성도 떨어집니다. 내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남부 해안가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추위에는 약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자나무의 연관 수종으로 개비자나무 같이 적혀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생김새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참고로 봐두시면 되시겠고요. 원래 이 개자라는 이름이 어떤 것보다는 못할 때 또는 뭐 가짜일 때 앞에 개자가 붙습니다. 그 비자나무보다는 생김새가 좀 못한 나무더라. 얼기설기 보이고 모양이 단정치 못해 보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비자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비자나무가 아까 내한성이 약하다고 한 거에 비해서 개비자나무는 내한성이 좀 강해서 좀 더 그 추운 지역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다르다.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측백나무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백나무과에서는 측백, 편백, 그리고 서양 측백, 화백, 그리고 향나무 종류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게 되실 텐데요. 측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백, 군자나무라는 이름이 있고요. 앞, 뒤가 똑같아서 군자나무, 앞, 뒤가 같은 모양이다. 잎의 앞면, 잎의 뒷면입니다. 앞, 뒤가 같은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해서 군자나무다.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난형, 계란형의 수형을 갖고 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고요.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줄무늬가 가는 회갈색 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 4월에 이렇게 잎 끝에 피는데 너무 작은 솔방울 모양이라서 눈에 잘 띄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여름이 되면서 솔방울이 되어서 가을철쯤에 이렇게 좀 색깔이 짙어지는 그런 솔방울 모양, 별, 별사탕 모양 같은 그런 특이한 솔방울이 맺히게 되고요. 이 측백나무의 쓰임은 주로 차폐용 또는 울타리용, 차폐나 울타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잎이 빽빽하고요. 맹활력이 강합니다. 잎이 빽빽하고 맹활력이 강한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연관 소종으로는 서양 측백이 있는데요. 서양 측백이 측백나무보다는 좀 더 흔하게 쓰입니다. 이런 공해에 견디는 능력이나
이식성이나 이런 환경 적응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파리나 그 꽃이나 열매 이런 것의 특징이 측백나무보다는 조금씩 큽니다. 큼직큼직한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원뿔형 수영을 갖고 있고요. 토피얼이나 울타리용으로 널리 쓰이는 그런 종류입니다. 다음 연관소종에 또 눈측백이 있습니다. 눈측백은 아까 말씀드린 눈측백이라는 뜻으로 측백나무와 같은데 관목성으로 자라는 옆으로 자라는 나무 눈측백이 있고요. 다음 편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도 최근에 각광받는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물질 들어보셨죠? 피톤치드 이게 가장 많이 생성되는 그런 나무라고 해서 산림욕 이런 키워드 때문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측백나무랑 생김새가 좀 유사한 편이기는 한데 가까이서 보면 잎의 모양이 좀 많이 틀립니다. 잎의 모양이 잎 뒷면이 흰빛을 많이 띠고 이 흰빛 기공조선이라고 하는 게 Y자 모양의 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걸로 측백과 구분할 수 있고요. 젓갈색 수피를 갖고 있고 피톤치드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해서 향이 강합니다. 이 열매 보시면 이 열매에서도 거의 박하향 비슷하게 꼭 코를 찌르는 그런 향이 나게 되는데요. 축구공 비슷한 모양의 1, 2cm 남짓의 작은 열매가 특징적으로 솔방울이 맺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측백, 편백과 더불어서 화백을 같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화백 보시면 마찬가지로 잎 뒷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잎 뒷면에 요 기공조선이 W자 또는 X자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한 모양의 흰빛의 기공조선의 모양을 보고 구분을 할 수 있다. 화백이고요. 회갈색 벗겨지는 수필을 갖고 있고요. W자 기공조선, 흰색 무늬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실화백이 우리가 이제 조경용소로는 많이 쓰이는데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처럼 늘어지는 그런 잎을 가지게 되는 화백이 실화백이라고 해서 조경용, 경관용수로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솔방울 모양은 앞에 편백이나 향나무나 측백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서 솔방울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쭈글쭈글한 그런 축구공 모양의 솔방울을 가지고 있는 게 화백입니다. 네, 다음은 측백나무과에서 향나무 보시겠습니다. 향나무는 시험에 자주 나왔는데요. 양수 그리고 이식성이 좋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맹활력이 좋다. 네, 맹활력이 좋은 극양수입니다. 시험에 나온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내공해성, 내건성, 맹활력이 강하다 책에 나와 있고요. 어린 잎은 바늘잎인데 묵은 잎은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어린 잎에서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파리가 돋아서 바늘잎이라고 하고요. 묵은 잎에서는 이렇게 비닐이 쌓여서 비늘 조각이 쌓여서 나오는 그런 뾰족하지 않은 그런 잎이 나와서 비늘잎이라고 하는데 같은 나무 한 나무에서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의 잎이 나옵니다. 이것이 특징적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연관 소종으로 눈향나무 그리고 가이즈가 향나무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 조경용수로 흔하게 쓰인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눈향나무 같은 것은 좀 생김새가 독특해서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고 지피용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누운향나무 관목성으로 자란다. 대부분 바늘잎입니다. 아주 뾰족한 잎을 갖고 있어서 따가운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네, 향나무 중에서도 이 비늘잎만 가지고 있는 향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이즈가 향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즈가 향나무도 조경용으로는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나고송과 수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메타세카이어, 나고송 이 정도가 나고송과의 수종들인데요. 아주 둘 다 중요한 수종입니다. 메타세카이어 세계 3대 가로수 중에 하나입니다. 가로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수종입니다. 낙엽 침엽 교목이고요. 흔하지 않죠. 상록 침엽수가 아닌 낙엽 침엽수입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색 또는 주황색 정도의 단풍이 들고요. 겨울에 다 잎이 떨어져서 줄기만 남는 그런 소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메타세카이어가 그 가로수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수영이 단정함과 동시에 관리가 편합니다. 공해에 매우 강하고 빨리 자라면서 수영이 아주 곱게 높이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잎의 질감이 매우 부드러운 특징이 있어서 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에 보시면 연관 소종이 금송이 써 있는데요. 금송도 나구송과에 속하긴 하는데 금송은 상록 침엽수로서 주로 이제 화분용, 고가의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화분용으로 이용해서 경관용 그런 수영을 감상하는 잎을 감상하는 그런
관엽식물 비슷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종이다. 금송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구송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카이어와 나구송을 같이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잎의 모양이 아주 유사한데 잎이나 그 잎이 나는 잎 자루가 메타는 나란히 나고요. 나구송은 어긋나게 납니다. 그 점을 빼고는 멀리서 보면은 아주 유사한 수종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좀 난이도가 높고요. 나구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원추형 수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형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낙엽, 침엽, 교목으로 단풍이 노란색에서 갈색 정도로 들어서 단풍이 관상 가치가 있고 이 잎의 질감도 그 메타세카이어보다는 좀 더 잘자라고 좀 더 얇고 하나씩 떨어지는 그런 질감이 있어서 깃털 모양 이런 잎의 질감이 조금 차이는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나구송은 기근, 공기뿌리라는 것을 가집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요. 이 땅에서부터 그 땅 밖으로 뿌리를 냅니다. 땅 밖으로 뿌리를 내는 이유는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 작용을 위해서 뿌리를 내는데요. 나구송은 습지에 주로 많이 자랍니다. 습지에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 작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땅 밖으로 뿌리를 이렇게 올려서 내는 그런 특징적인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근 공기뿌리라고 한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나구송의 생태, 습지에 자라기 때문에 호흡 작용이 부족해서 공기뿌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호흡 작용을 원활하게 한다. 호습성 수종이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침엽수, 그러니까 거시식물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화엽수, 속시식물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